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입니다. 오늘은 대회 영상입니다. 2024년 경주 바람의 언덕 전국 힐클라임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에서 후원하고 작년에 이어 2회째입니다. 작년에도 참석했었는데 한수원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만족스러운 기억이 있어 올해도 또 오게 되었네요.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대회 코스는 경주 한수원 본사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퍼레이드 구간으로 선도차 추월 없이 4.8km를 달려 와움리로 가는 삼거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4.8km를 돌아와서 한수원 본사 정문 앞으로 옵니다. 본사를 조금 지나치면 개측 구간이 나타나고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어 약 7km 구간 경주 바람의 언덕 풍력 발전기까지 올라갑니다. 경기 구간은 거리 6.82km, 획득고도 423m, 평균 경사 6.2%, UCI 어필 2등급 코스입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볼 수 있겠지만 최대 경사도가 20% 넘게 지키는 극악의 오르막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발선에 섭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철저하게 그룹별로 별도 출발시키네요. 이거 처음부터 좀 당황스럽습니다. 작년처럼 별 구분 없이 같이 출발하면 앞그룹에 최대한 붙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룹 간의 텀이 꽤 있습니다. 초반에는 적당한 강도로 붙어갑니다. 오버페이스 소속인 저분이 많이 이끌어주시네요. 앞그룹 몇 명도 추월합니다.
온도는 28도로 아침부터 꽤 높습니다. 사실 전 경쟁대회에 참석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란폰도 같은 비경쟁 대회는 많이 참석했지만 경쟁대회는 작년 경주 이 대회가 처음이었죠. 집도 가깝고 주최 측 회사에 대한 조그만 애착도 있고 해서 작년 대회에 참석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엔 별 생각이나 전략 없이 있는 힘껏 달리기만 했죠. 내 생애 39분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힘들더군요. 대회 끝나고 이런 결심을 했죠. 다시는 여기 대회 안 와야겠다. 그런데 올해 다시 왔네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가 봅니다. 작년 고통은 시간으로 인해 미화되어서 해볼 만한 고통으로 대체되었고, 대회 끝나고 주최 측에서 제공한 점심밥이 엄청 맛있었다는 건 더욱 미화되어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여기 다시 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나오시길래 옮겨 붙습니다. 퍼레이드 구간인데도 평지 약 내리막이다 보니 시속 45km까지 나오네요. 한수원 경주 바람의 언덕 힐클라임 대회 2번 연속 참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보급입니다. 참가비 5만원인데 출발하기 전에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물을 보급받고 결승점을 통과하고선 얼음과 함께 동동 떠있는 물과 콜라로 시원하게 몸을 식히고, 대회 끝난 후 한수원 본사 운동장에 내려와서는 뷔페식 식사에다가 후식으로 또 커피와 아이스크림, 기념품으로 FMR에서 나온 자전거 백팩, 한수원 홍보부스에서는 룰렛을 돌려 세제도 받았고요. 정말 보급과 지원은 여타 큰 그란폰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앞그룹과 도킹하여 페이스를 늦춥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유턴하여 한수원 본사로 다시 달립니다.
지긋한 페이스로 무리하지 않게 쫓아갑니다. 저분도 폼이 좋아 보여서 붙어갑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년보다 기록을 단축하자. 사실 작년에 비해 기변도 하고 마일리지도 많이 늘어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요새 국도정주나 설악 그랑폰도 등 장거리 위주로 존 2, 3 정도의 저강도로 오래 달리는 경험만 했습니다. 실내 롤을 타며 오늘 많이 사용하게 될 고강도 위주의 연습을 거의 못했었죠. 그게 좀 걸리긴 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어려운 목표이겠네요. 포디엄에 오르자. 5년 단위로 끊는 라잉남 나이 그룹은 총 참가자가 19명입니다. 19명 중에 5등, 상위 25%.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니 쉬워 보이는 착각이 드네요. 포디엄은 5등까지 올라가고 1등은 15만원, 2등은 10만원, 3등은 5만원, 4등과 5등은 기념품을 받을 수 있죠. 5등 안에만이라도 들자. 돈과 기념품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무엇보다 상장이 받고 싶습니다. 어른 되어서는 거의 상장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상장 받아서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와이프에게도 상장을 내밀며 제가 이뤄낸 결과를 보여주며 매주 자전거 타러 나가는 남편에 대한 눈치를 줄여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같이 참가하는 쿠쿠님을 최대한 따라가야겠다. 참 막연하다 싶습니다. 저랑 기량 차이가 많이 나는 쿠쿠님 따라가다간 오버페이스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팀으로 참석하지 않고 혼자 온 라잉남은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일단 퍼레이드 구간에서 잘 타는 사람들과 최대한 붙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페이스 내에서 잘 타는 사람들에게 붙어가려면 우선 앞그룹으로 가야겠다는 전략을 짭니다. 작년과 달리 그룹별로 꽤 간격을 두고 출발하니 앞그룹에 가려면 페이스를 좀 올려 앞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두세 번의 잠깐 평지 구간까지는 최대한 선두그룹에 붙어가자. 그 다음에 경사가 더 세지면 각계격파로 죽을 둥 살둥 올라가자. 전략이 잘 통할지는 좀 이따 컷 편집 없이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은 주최 측 퍼레이드 차 때문에 앞과 간격이 있네요. 잠깐 추월합니다. 저 앞그룹이 선두일까요? 퍼레이드가 소강 상태로 달립니다.
정신 차려보니 간격이 벌어지네요. 다시 인터벌을 내봅니다. 퍼레이드 구간인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괜찮을지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한수원 본사 앞 회전교차를 지나고 조금 지나면 계측 구간입니다. 작년에는 여기 회전교차로 바로 앞이 계측 구간이었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조금 페이스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계측 전에 전략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달립니다. 저 앞에 반가운 쿠쿠님이 보이네요. 이 트레인만 쫓아가면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제게는 좀 빠른 페이스입니다. 그래도 쫓아가야죠. 꽤 앞쪽 팩인 것 같습니다.
쿠쿠님 뒤에서도 서보고요. 이 다리 지나면 첫 번째 어필입니다. 따라 붙어야 돼요. 근데 라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길 가로붙을 게 아니고 중앙선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쿠쿠님도 저 앞으로 치고 나가고 뒤에서 갑자기 많은 선수들이 절 추월합니다. 굳이 말하면 번치 스프린트라고 해야 되나?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지만 쉽지 않네요. 저 팩 놓치면 안 되는데 숨도 가빠하고 힘듭니다. 여기서는 잠깐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에서도 페달질을 하며 붙어가려 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 이제 두 번째 어필. 저 팩은 가까워지질 않네요. 댄싱을 치며 열심히 따라갑니다만 계속 벌어집니다. 경사가 13% 가까이 됩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다시 잠깐 평지네요. 기어를 무겁게 바꿔 따라가 봅니다.
(10% 가까이 되는 어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무 빨리 힘들어하네요. 본격 어필은 시작도 안 된 것 같은데. 원래 전략상 여기까지는 붙어왔어야 하는데 이제 솔라에 가깝습니다. 댄싱을 쳐보기도 하지만 속도 10km를 못 넘네요. 이거 두 번째 목표인 포디엄 오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목표인 작년 기록을 깨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약간의 평지. 여기서 더 가속을 해야 탄력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질 못하네요. 이 카페를 지나면 잠깐 또 내리막입니다. 있는 힘을 다 써봅니다. 내리막에서도 페달질하며 탄력을 붙여봅니다. 또 다리를 지나고 급격한 오르막. 최대한 탄력으로 경사도가 20% 가까이 되는데 저분은 탄력을 붙어 날아다니십니다. 다리가 나오기 직전에 한 분이 체인이 떨어졌는지 멈춰있네요. 속상하시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차라리 내 체인이 빠져서 DNF 하는 게 남은 시간 고통받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잠깐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평지 없이 본격 계속 오르막. 앞구름은 벌써 가버렸고 서로 분산된 비슷한 페이스 분들만 보입니다. 경사도는 10%를 넘어가고 속도는 시속 10km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앉아서 페달링해서 너무 숨이 가빠지면 기아를 하나 올려 무겁게 하고 댄싱을 치며 심장을 좀 쉬게 하고, 댄싱을 쳐서 다리가 잠겨온다 싶으면 시팅해서 달립니다. 경사는 15%, 거의 한계입니다. 저 오버페이스 분은 아까 체인 떨어지신 분 아닌가 싶은데 대단하십니다. 오버페이스 저분이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저보다 빠르시네요. 풍력 발전기가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여기 사전 답사를 온 저는 압니다. 저건 그냥 희망 고문이란 걸. 풍력 발전기가 보여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와중에 저를 제치시는 분들이 또 나타나네요. 라잉남도 겁쟁이 페달에 나오듯이 한참 선두에 서서 조용한 상태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페달링 숨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그런 독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고도가 오르니 온도가 좀 내리긴 했지만 바람도 없고 해서 햇빛 아래는 너무 덥습니다. 이때 물도 안 챙겼거든요. 물 마시는 동안 호흡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물통 무게만 차지할 것 같아서였죠. 또 여러분을 저 앞으로 보내네요.
도로가 전면 통제되어 있어 그늘을 위해 역주행합니다. 저분은 MTB로 대단하시네요. 잠깐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잠깐 행복해집니다만 금방 경사를 올리네요. 이제 바람의 언덕 풍력발전소로 가는 좌회전이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삼거리입니다. 갑자기 팀 퍼포먼스에 은혜가 나타나 제게 물을 뿌려줍니다. 와, 효과 좋네요.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잠깐 약오르막이 나타나고 다시 경사가 세집니다. 페이스를 올려봅니다.
이제 누군가 저희 목표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한 명을 정해서 저 사람은 따돌려서 결승점에 가야 해요. 그냥 혼자 이 페이스로 올라가면 지지부진해질 겁니다. 결승점에서 누군가를 제쳐도 그 사람과 출발 시간이 다른 내 타임 방식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 알지만요. 저 앞에 저분은 잡아야겠습니다. (500번대) 같으면 같은 카테고리 경쟁자입니다. 이 와중에 풍력 발전기가 커다란 게 멋지네요. 최대한 붙어봅니다. 저분이 5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분을 제치면 내가 5등이 되는 거라 생각하며 밟아봅니다. 이 와중에 또 MTB 분 대단하네요. 그새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시 인터벌을 올립니다. 끝내 제치고 올라갑니다. 경사도 7%에 속도 17km. 파워를 모르지만 꽤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결승점이 보이는 곳에 다시 스프린트를 쳐서 도착합니다. 아까 물 뿌려진 은혜 덕분에 힘이 더 난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온 쿠쿠가 전해준 물을 마시고 콜라를 마시며 정신을 차리고 쉽니다. 쉬면서 저 멀리 사진도 찍어봅니다. 아직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꽤 기다린 후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은 너무 시원합니다. 산등성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너무 시원하네요. 자, 오늘 경기 결과입니다. 평속 시속 16km 26분 9초. 제 카테고리 19명 중 8등을 했습니다. 1등 21분 26초와 4분 43초 차이네요. 포디움에 오르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오늘 입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운 두 번째 목표 포디움엔 오르지 못해 실패했고 첫 번째 목표는 어떨까요? 작년에 같은 구간 26분 50초였는데 올해 26분 4초 44초 앞당겼네요. 내년엔 올해보다 한 1분 더 당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디움이 가능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걸 느낍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대회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데 지방 경주에서 하는 경기가 이 정도인데 전국구나 서울에는 얼마나 더 잘 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경쟁대회를 통해 다시 동기부여가 되네요.
속도 종주나 비경쟁 대회인 그란폰도도 재미있지만 훈련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건 서로 경쟁하는 대회 같습니다. 내년에도 3회 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참가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보단 기록뿐만 아니라 멘탈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대회 끝나고 다시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내년 대회를 기대하는 마음이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막판에 엄한 사람 목표물로 삼아 전력 질주했었는데 그분 결과는 어떨까요? 7등이시네요. 저보다 13초 앞섰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줄 모르겠지만 함께 달려서 제 결과도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네요. 초반에 조금 찍었는데. 3등. 봤어요. 3등. 1초 차이던데. 네, 아깝군요. 근데 한손 본사에 다 내려와서 쿠쿠를 만납니다. 3등 하셨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이었습니다.